안녕들 하세요. 12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의 유형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건 전 시간 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기교가 들어가지만 차분히 듣고 나도 차근차근 설명해 보고 꼭 넘어섭시다. 화이팅. 시작해요. 여기 지금 달리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앞이다. 이 버스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손잡이가 살짝 기울어졌군요. 기울어진 각도는 세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끝나 있어. 손잡이의 질량은 m이라고 해줄까? 질문이 뭐냐면요. 버스의 가속도는 하고 묻는 거 있지. 그래도 더 기분 좋은 건요.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시작해봐요. 자,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손잡이 작용한 힘은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밧줄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있어요. 동일 직선상에 힘이 있지 않군요. 이럴 때 우리는 힘을 분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장력을 분해해서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 둘게요. 이때 각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죠. 각을 낀 변은 밑변이니까 t의 코사인 세타. 각을 마주보는 변은 높이니까 t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 fy 해볼까요? y축의 선상에 있는 힘을 더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t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mg를 빼준 결과가 0이 되었구나. 이 둘은 서로 같을 테니까요. 왜 같으냐고? 이게 더 컸다면 더 내려갔겠지, 각도가. 이게 컸으면 더 올라갔겠죠. 지금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t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사실도 부수적으로 얻습니다. 자, 여기서 t가 뭘까요? 자, t는 보통 사람들이 장력,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무거운 물체가 매달린 줄은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그럼 얘가 늘어났다는 뜻은 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다는 뜻을 의미해요. 자,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분자들이 서로 견고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에 당겨지는 힘 때문에 분자의 간격이 벌어졌다는 건 분자의 배열이 미세하게 비틀렸다는 뜻이에요. 분자의 배열이 미세하게 비틀리면 비틀린 분자들은 원래 다시 되돌아가려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전기력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력은 그 힘의 근본은 전기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대략 그 크기가 요만하구나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결국 이 둘이 서로 맞먹었다면 남은 힘은 그렇군요. 물체가 받은 힘이 t의 사인 세타래. 그런데 t의 크기는 mg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 사인 세타가 붙으니까 그래서 버스가 받은 힘이, 손잡이가 받은 힘이 mg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아듣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는 그 유명한 식 F는 ma를 적용시켜 봅니다. 지금 손잡이가 받은 힘은 mg 탄젠트 세타. 그 힘으로 질량 m인 물체가 얻은 가속도가 아이고 요거 찌그덩 찌그덩 그지? 자, 버스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가속도의 크기는 g의 탄젠트 세타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좋은 자동차의 성능이 그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에서 100km/h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이죠. 흔히 이런 걸 제로 1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차 포르쉐 같은 경우에 제로 100이 5초쯤 돼요. 가끔 만화 같은 걸로 저런 차를 몰아본 사람들은 뭐 3.8초니 이런 얘기 하는데 선생님이 20년 동안 몰아봤어요. 지금도 몰고 있고 5초야. 옛날 차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5초야. 페라리쯤 되면요. 0에서 100 되는데 대략 4.2초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물론 페라리는 8기통이니까 기름도 훨씬 더 많이 먹죠. 부가티의 메이런이라는 차 있어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대략 3.8초 정도에 요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중력 가속도 G는 제로 100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m/s가 시속으로 36km/h입니다. 그러니 30m/s가 되는 게 108km/h죠. 중력이 30m/s 되는데 몇 초 걸려요? 그렇지, 3초 걸리지. 그러니 중력이 제로 100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2.8초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고급스러운 자동차도 중력의 가속도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 버스가 45도 손잡이 기울어진 채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G에 탄젠트 45도라면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다시 말하면 G의 가속도로 달릴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버스가 손잡이를 45도로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하셨습니까? 운동 방정식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봅니다. 빗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어.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빗면부터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학생들도 알다시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mg입니다. 또 요 면은 찌그러진 분자들이 찌그러져서 서로 떠미는 힘이 있죠. 그 힘은 면에 수직하다 해서 수직항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힘이 전기력이란 얘기는 다 해서 한번 10번은 한 것 같아요. 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 두 힘은 분해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누굴 분해할 거냐? 이게 숙제라고요. 아까 버스 어땠죠? 자, 버스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버스는 장력티를 분해해서 이렇게 끌고 갔었단 말이야. 장력티를 분해했던 이유는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수평 방향이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알짜 힘을 남길 방법은 T를 분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빗면은 어떻습니까?
빗면은 빗면을 따라 물체가 이동하지요. n을 어떻게 분해해도 수평성분, 이 빗면의 방향으로 힘을 남길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힘은 중력을 분해하여 다음과 같이 성분의 힘으로 두을 거예요. 이 각이 세타라면 요 각도 세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동의각, 억각 막 해보면은 이게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 금방. 그람은 정리할게요. 각을 마주보는 변이니까 mg 사인 세타. 각을 낀 변은 mg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직은 큰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n하고 mg 코사인 세타는 누가 더 클까요? n이 크면 통통 튀겠죠. mg 코사인 세타가 크다면 땅을 파고들겠죠. 그도저도 아니라는 말은 자, 이 방향을 y축, 이 방향을 x축이라고 둔다면 시그마 fy는 n-mg 코사인 세타는 합치면 0이 된다. 있지만 결국 없는 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게다가 n이 뭐지? 찌그러진 분자들이 떠미는 힘, 전기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력을 직접 구할 방법은 세상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도 이런 식을 가지고 n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빗면에서 물체가 받은 알짜 힘 얼마입니까? 그렇군요. mg 사인 세타군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운동 방정식을 적용시켜 볼게요. F는 ma다. 물체가 받은 힘은 mg의 사인 세타인데 그 힘으로 질량 m인 물체가 a라는 가속도 운동을 했다면 질량 찌그덩 가속도의 크기는 g의 사인 세타로 표현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 세우는 연습을 해볼게요. 라지 그리고 도르래, 밧줄, 스몰 m. 자, 현재 이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적으라고 시키는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 볼게요. 자,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mg의 사인 세타. 빗면하면 mg 사인 세타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중력 mg죠. 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 여러분들은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 요거 스몰 mg가 아니고 라지 mg군요. 자, 적어보자. 라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스몰 mg는 라지 m 스몰 m에게 a라는 가속도를 주는구나. F는 ma죠. 정리하면 가속도 a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사인 세타 마이너스 m에 보통 g를 이렇게 밖에 뽑아주면 좀 정돈돼 보이고 이뻐요. 항상 이런 것들을 연습해 두면 좋겠지요. 자, 이제 학생들은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뭘 예상하냐고? 우리가 계속 이 짓 했잖아. 여기다 용수철을 매달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나세요? 해봅시다.
자, 각도를 30도라고만 할게요. 그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mg는 40N인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0N이군요. 이해했습니까? 다음 10N이군요. 그러니 F는 ma라는 식에서요. 20-10N은 4kg, 1kg의 물체에게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시켰군요. 왜냐고? 10은 5 곱하기 2잖아. 그러면 4,2는 8N, 2,1은 2N. 아하, 얘가 8N의 힘을 받았고요. 얘는 2N의 힘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빗면에 있는 이 물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달랑 8N만 받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누군가 12N으로 당기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다시 해봅니다. 자, 여기 있는 물체는요. 지구가 10N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얼마 받고 있대? 2N 받고 있다고 떠들어요. 어디로? 위쪽으로. 그러니 받은 힘은 12N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결국 밧줄이 받은 힘이란, 자, 이게 뭐예요? 밧줄이 물체를 당긴 힘이니까 물체가 밧줄을 당긴 힘이 12N. 또 이게 12N이라는 건 밧줄이 공을 당긴 힘이니까 공이 밧줄을 당긴 힘도 12N. 용수철은 양쪽에서 12N으로 당겼단 말이야. 오케이? 정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늘어난 길이가 12cm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매번 가속도만 물어보기 쑥스러우니까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도 좀 버텨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유형을 봐야 되는데 칠판이 다 됐어요. 지우고 새로 시작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을 볼까요? 이번에는 진자를 한번 다뤄볼까요? 예전에 잘 그렸는데 점점 실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각 세타의 상태로 흔들리는 단순한 진자가 있다고 할게요. 요 진자를 평행한 광선을 이렇게 쪼이면요. 요 밑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띠용띠용 띠용, 물론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역동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라. 띠용띠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게 바로 뭐죠? 그치,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단조화 운동이죠. 이게 지금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자, 이때 물체가 받은 힘, 가속도부터 한번 구해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력 있죠? 그리고 또 장력이 있습니다. 자, 또다시 힘이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분해해야죠. 어떻게 분해할 건데? 누굴 분해할 건데? 항상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현재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려 합니다. 그럼 접선 방향의 알짜 힘을 남겨야 되겠죠. T를 어떻게 분해해도 접선 방향의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중력을 분해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자, 이 각이 세타라면 이 각도 세타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죠? mg. 자, 각을 낀 변은 코사인 세타. 요거는 각을 마주보는 변이니까 mg의 사인 세타죠. 자, 편의상 y축과 x축이 다음과 같다면 시그마 fy는 t-mg 코사인 세타는 0이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아, 이게 정말 같은가요? 이게 같다고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해보자. 야, t가 크면 얼마나 웃기냐면 띠용 띠용. mg 코사인 세타가 컸다면 줄 끊어졌겠죠. 그도 저도 아니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그래요. 둘이 같다고 본 거죠. 근데 장력이 전기력이란 얘기 기억나세요? 직접 구해? 못 구해. 분자가 벌어져 갖고 되돌아가는 힘을 뭔 기술로 잴 거예요? t는 그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사실을 안 거죠. 자, 이제 물체가 받은 힘, 남은 힘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 F는 ma고 mg 사인 세타는 질량 m인 물체를 a로 가속시키는구나. 아하, 진자의 가속도의 크기는 g의 사인 세타군요. 각이 커지면 힘도 커지고 각이 작아지면 사인이 그런 거잖아. 각이 작으면 힘도 작아지는. 그래서 컸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0 되고 다시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단주와 운동이라면 단주와 운동의 가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명 가까스로 대답하는 거 들었어, 내가? 원래 이거 우리가 단주와 운동하면서 이 가속도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었지. 응? 아, 지금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적어준다. 한 번만.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 F는 ma니까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질량 m인 물체를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으로 가속운동 시켰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 걔가 뭐냐? 요거 사인 세타는요. 이게 문자도 아니잖아. 만약 여기 항에 S 있으면 SS 약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인 세타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단진자가요. 길이가 길수록 단진자의 변이가 작을수록 좀 더 단주와 운동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이것도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더 홀쭉하죠. 길고 좁아졌어요. 이러면 실제 단주와 운동에 더 가깝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진자의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변이는 요렇게가 X죠. 요 각이 세타라면 그리고 세타가 작을수록 세타가 비교적 0도에 가까워진다면 나머지 두 개는 직각이라고 둘 수 있으니 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L분의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허나 변이가 이 방향이라면 힘의 방향은 그와 반대 방향이었죠.
그래서 자, 이 문자를 정리해 볼게요. mg 그리고 L분의 x라고 사인 세타를 바꿔 적을 땐 힘의 요게 힘이잖아요. 그 힘은 변이 x와 반대 방향이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까지를 붙여 주어야 한다. L분의 마이너스 L분의 x 요게 바로 뭐다? 요 사인 세타를 문자로 바꾼 예입니다. 보통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 왜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혼자 절대로 공부 안 해요? 다음 마이너스 mx에다가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의 제곱이라고 적어볼까요? 적고 나니까 지우고 싶은 게 막 생기죠. 이게 찌그덩 또 찌그덩. 응? 정리해 봅시다. t의 제곱은 2파이 제곱에 그리고 g분의 l이죠. 그러니 주기 t는 어떻게 씁니까?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다. 선생님이 단주화 운동 수업할 때 단주화 운동을 가지고 인간이 최초로 시계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녀석이 한 번 흔들릴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할 방법이 필요했죠. 한 번 흔들릴 때 걸리는 시간이 다음과 같다. 만약 1초짜리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2파이는 파이가 3.14니까 6.28이니까 요 루트 안의 값이 6.28분의 1이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아하, 단주화 운동 가지고는요 운동 방정식도 세워보았고요. 그것들이 변형되어서 주기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같이 한번 보았어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자, 요번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어 할 원뿔 진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진자는 이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애라면 이번 진자는 이렇게 도는 진자예요. 이렇게 붕붕. 그러니까 이 물체는 원운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어쨌든 힘은 90력으로 남아야 되겠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90력이 있다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당기는 힘, 장력이 있습니다. 자, 누굴 분해해야 이 방향의 힘이 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력을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한 겁니다. 이 각이 세타라면 요 각도 세타이니 자, 밑변은 t의 코사인 세타. 그렇군요. t의 사인 세타군요. 시그마 fy는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0이다. 그래서 t의 크기는 mg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남은 힘 바로 t의 사인 세타는 그때 t를 요 값을 대입해 줘야 되겠지?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mg의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알짜 힘 얘가 t의 사인 세타지만 그 크기는 정리했더니 mg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완성해 봅시다. F는 ma죠. 자, 물체가 받은 힘은 mg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 힘으로 질량 m인 물체가 r분의 v제곱으로 원운동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때 r이란
진자의 길이가 L이고 요 각이 세타라면 높이에 해당하는 R은 다시 쓰면 L 사인 세타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정리합니다. 원뿔 진자의 속도 V는 하고 물으면 해서 G, L 그리고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세타 써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들 미리 한번 봐둬야 돼요.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풀 수 있겠습니까? 대학별 고사는 더더욱 그렇지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예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조금 더 있었는데 강의는 기본적으로 30분 안쪽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의 예는 우리가 또 기회가 될 때 다뤄보기로 할게요. 운동 방정식 학생들에게는 문제풀이의 도구이지만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시 한번 몸에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 고마워요. 들어줘서. 수고하셨습니다.